민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날 네. 그러니까 각 부처 업무 보고에 제일 1번 타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이제 보고도 받았고, 12일에는 산자부, 그리고 15일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쭉 지금 이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그것도 그냥 줄줄이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독대해가지고 그냥 아주 너댓 명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압박 면접 하듯이 그런 지금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렇게 걱정한 것은 중산층, 서민들의 그런 민생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그걸 모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요. 지금 이제 그 업무 보고 받는 방식이 바뀐 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특별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차원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경제 분야나 또는 다른 분야, 주로 이제 검찰, 법률 분야, 법 쪽에 있었으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묻고 거기서 막 답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최상목 저 수석이 배석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그냥 뭐 토론하듯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워낙 전체적으로 물가도 급등하고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생을 살려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보고와 별개로 우리 경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폭풍이 뭐 워낙 완벽한 어떤 엄청난 완벽한 충격의 폭풍이 온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해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상황도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쓴 예산만 500조고, 뭐 토탈에서 쓴 것 치면 뭐 1000조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린 꽤 좋았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다음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그 이제 혁신, 생산성을 높이는 거, 이런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주로 나눠 먹는데 일회성으로 다 돈을 써버렸어요. 그냥 돈을 뿌린 거죠, 뭐. 준비는 안 됐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후유증,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푸는 데 대한 후유증.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유가가 급등하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이 안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보고 놀란 게요. 그 중국과의 교역 그 수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었어. 우리가 일본하고는 죽으라고 싸우고, 친중적인 경제 정책도 친중적으로 막 이렇게 펼쳤단 말이에요. 거의 뭐 무게중심이 고리 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대중 그 무역 수지가 2달째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억 불, 12억 불 해가지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2번 났는데, 그게 1조에서 벌써 한 2조 몇천억이 이제 적자가 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중 수지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그 중간재를 수출했어요. 중국이 그거를 이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의 90%를 중국에 수입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중국이 막 급격하게 우리를 따라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 부품제들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다 수입해 오는 거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도 뭐 수출하는 게 많긴 하나,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 전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첨단 태양광 우리 이런 것들을 태양광 같은 거 뭐 패널 90%가 다 그걸 우리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이제 급격하게 이거를 이제 따라왔고 우리 일본하고 싸운다 그때 뭐 소부장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막 그냥 뭐 부품 어쩌고 일본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해온 어떤 핵심 부품들, 핵심 장비들은 크게 변동 없이 계속 수입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희귀 원자재도 우리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씨가 유럽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국과 우리의 교육 관계 펀더멘탈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있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국내는 물가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뭐 해갖고 전부 고고하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은 또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9,620원으로 올라갔고요. 노동개혁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민노총 지금 달라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0.5% 빅스텝을 지금 빅스텝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조만간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역전돼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한국에 둘 필요 없이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달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이제 올릴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대통령은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걸 쉽게 풀 수 있을 것인지 볼 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재정 긴축으로 인플레에 대응해야 되고 퍼펙트 스톰이 오고는 있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긍정 37, 부정 57,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37, 부정 49, RN서치는 42.6 대 53.0, 미디어 토마토는 37.6, 59.6. 그래서 37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원인들을 대충 분석해 보면은 인사가 한 18%, 20% 되고 그 다음에가 이 경제입니다. 경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 따시고 배불러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은 어느 외국의 정상들도 대선에서 이긴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걸프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대선에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경제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우리 국민들은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배추값이 뭐 지금 금값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2개월뿐이 안 됐습니다만은 뭔가 큰 그림이랄까? 무슨 앞으로 큰 중장기적인 어떤 조감도가 보여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 YS 같은 경우는 신경제 100일 뭐 해갖고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활력을 살리고 국민들로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 금리 인상 억제하고 뭐 재정기 이거 뭐 이런 소리는 저보다 하락에도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를 노무현 정권 시대 총리한 사람을 다시 리바이벌 한 것은 그 사람이 뭐 경제라고 하면 또 달인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외교관도 해서 경제 안보 이 부분을 같이 총괄하면서 뭔가 큰 그림을 내놓지 않겠냐 그런 기대 때문에 한덕수를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덕수 존재가 지금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실 비서관 정도 수준도 지금 생각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달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경제 관료 출신들을 굉장히 중용했어요. 그래서 한덕수 이제 총리도 경제 전문가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예산기획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체부 차관을 했지만 서울대 경제학과는 경제 전문가고 그 다음에 주경호
그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 최상목도 이제 가 있고 상당히 이제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주연 그 이제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이제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의 참모였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지금 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복현 씨는 이제 뭐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로 대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적 시각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과 어려운 우리 중국과의 문제 또 일본과의 일본도 우리가 대일무역 수지 적자 심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다변화 뭐 인도로 나가고 지금 뭐 유럽을 재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기에 이 경제 관료들의 어떤 상상력, 경제 관료들의 창의력만 가지고 되겠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의 윤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노동개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파업개소가 오늘도 그 대우조선 그 임직원들이 지금 시위를 했거든요. 그게 그 하청업체 하나가 그 막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뭐 200 몇백억이 적자가 나고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문제 개혁해. 그럼 그거를 경제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전교조 출신 뭐 이제 교육감도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을 고도화해 가지고 지금 코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새롭게 뭐 반도체 분야 인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아무리 개발을 해도 반도체 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반도체 배우고 코딩 배우고 그러니까 교육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교육개혁도 해야 지금 우리가 산업이 이제 살아나고요. 근데 금융산업도 지금 계속 그냥 뭐 이렇게 규제를 막 잡고 있고 요즘 보면은 뭐 그냥 막 횡령도 막 많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융산업도 고도화해야 되고 교육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도 개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빨리 만들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애들 제일 잘 안 놓는 나라잖아요. 그럼 인구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총체적인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큰 비전을 아까 우리 도어스태핑 이야기했잖아요. 도어스텝에서 막 디테일한 거 가지고 막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러다가 뭐 장관 후보 어떠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뭐 전에 장관들에 비해서 훈련하지 않냐고 불건 한마디 하는 거 이거로 기사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늘 저도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기점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가게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가게 자체는 다들 힘들어요. 이걸 다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런 아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게 다 금융개혁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한덕수, 김대기 경제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전을 내놓고 대통령도 이제 다른 또 사회 교육 전문가들도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지금 우리 다음으로 어떻게 갈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어떤 큰 그 핵심 정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국가 전략이 뭐냐 이걸 내놓아야 하는데 크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이게 잘못됐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고 탈원전이 어쩌고 하는 것은 뭐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도 알고. 그러면은 한덕수라든가 저는 한덕수 총리로 인사를 한 게 그게 인사 실패의 아주 첫 단추라고 보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든 김대기든 최상목이든 전부 기재부 이 모피아들이 하나의 그 스크럼을 짜고 지금 경제를라든가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창의적인 그런 상상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무슨 경제 전문가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 뭐 무슨 경제 전문가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문제도 경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치 경제적 접근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고 문제를 크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많은 걸로 지금 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비전 만드는 거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기재부들이 나라를 이끌어 왔을 때는 사실 우리 나라가 사이즈가 작았을 때요. 근데 지금 나라 너무 크기 때문에 기재부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큰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비전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도어 스태핑을 하고 뭐 기자회견 하고 이런데 전부 짜잘구리한 거 조그만한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내가 지금 뭐 2달 됐는데 해보니까 이러니까 이런 나라 만들겠다. 국민들 도와주세요. 여론의 서포트를 받아야 아까 저기 그 노동개혁이니 교육개혁이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수위 할 때 사실은 제가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별로 협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공무원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 110대 과제인지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안철수 씨가 오늘 그걸 마침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고 세미나를 했는데 안철수 씨 얘기도 여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국정개혁 과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뭔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철수 씨 얘기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바탕으로, 그리고 경제 라인도 이제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빼고는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탕 위에서 아까 큰 비전을 재정립하고 뭐 신경제 100일이든 뭐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일 계획이든 그런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가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막 당장 어렵고 물가 다 올라가고 자살하고 우리 제주도에 가서 일가족이 그냥 뭐 차 몰고 바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민생의 현안은 어려운데 아까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뭐 빅스텝 한다 0.75%씩 올리면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죠. 그렇지만 빚더미에 내몰린 이 현장의 자영업자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젊은 친구들 전부 투기했다가 지금 뭐 난리 나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어떤 지지율 하락. 은행만 하더라도 지금 대출금리를 엄청나게 놓고 이 애대금리 차가 엄청나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앞서 얘기한 대로 반도체 문제라든가 규제개혁 문제, 노동개혁, 연금개혁 큰 틀에 정말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추경호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이런 정도는 저 공무원들만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대통령한테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세금 좀 올려주고 뭐 내려주고 그런 얘기를만 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그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고시한 사람, 어디 서울대 교수 아니면은 뭐 별로 그렇게 쳐주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완전 기재부라든가 검사라든가 그리고 서울대 교수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완전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라든가 김대기라든가 최상목이 뭐 추경호 다 기재부 출신들이고 관료로서 평생 눈치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직원 하나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지금 청와대 참모들만 하더라도 정무수석 이진복이 있는데 뭐 야당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윤핵관만 쫓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만. 거기다 홍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은 와 있는데 대선에 아무 기회를 못 얻으니까 아무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도 거기서 직원 한마디 못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지금은 아예 뭐 그냥 가짜 뉴스까지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데 지금 뭐 우리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됐는데도 이 유튜브에 그 노란 딱지라고 있잖아요. 광고 제한해 버리는 거. 그게 그냥
콘텐츠 올리기만 하면 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홍보수이고 정보 제일 중요한 이런 라인까지도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지금 2달 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제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은 참모들이 대통령만 뛰고 있어. 어려운 말, 그다음 싸울 거,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뭐 또 뭐라 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특이한 게 유튜브가 굉장히 언론 역할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한 유튜브 창구가 됐다. 자유로운 논평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너무 지나치게 딱 집어치면 그게 우리 방통이나 이런 쪽에서 유튜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공무원들 너무 그러니까 눈치 보는 현재 그런 시스템과 인재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를 하겠느냐, 극복을 하겠느냐,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 윤 대통령 자체가 이제 뭐 대통령 사실은 오래 전부터 대통령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가가 부르고 또 역사가 불러서 대통령 자리에 갔는데 지금 이제 2달간의 성과가 생각보다 지금 미진한다는 비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전부 이제 재정립해서 지금부터 왜냐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고 했죠. 왜 안 쓰겠습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갖고는 무슨 연금 계획이든 노동 계획이든 반도체든 뭐든 그걸 밀고 갈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율 하려고 이제 뭐 선전선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뭐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지지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를 정말 뭐 타산지석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큰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